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넷플릭스. 네, 그 다음은 우리 미장센 담당의 새우. 여전히 발음을 제대로 못하시는 새우 미장센 담당의 네. 새우가 미장센 알바야 베스트 3를 이제 네. 꼽아오셨죠. 저 스파이더맨은 아까 계속 네. 얘기를 덧붙였지만 원도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맞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2도 이렇게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지? 저도 일단 제작진에게 경외심을 느끼면서 봤고 진짜 이 안타까운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3에서 더 멋있게 나오겠지? 왜? 안타까운 뉴스 뭐? 그런 갈렸다는. 초과 근무 이런 논란이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퀄리티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이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워라밸을 챙기면서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는 없을까 고민도 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아무튼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OTT에 올라오고 나서 또 봤어요. 근데 진짜 다시 보는데도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그 잘한 마일즈와 새로운 캐릭터들과 진짜 요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원을 보셨다면 무조건 보셔야 되고 안 보셨다면 원도 같이 보셔야. 원도 다시 보고 네. 투도 봐야겠다. 그래서 2를 보고 원을 또 다시 봤어. 그 이제 2가 너무 이제 강하니까 원이 약간 단순해진 느낌? 그럼 다시 2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감동받으면서 단짠. 네, 그런 거죠. 원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원도 원래 장난 아닌데 2는 진짜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작품처럼. 더 미쳤다 이런 거. 원도 대단했는데. 네. 근데 그게 진짜 제 체감상 10배. 진짜 끝으로 밀어붙이는 느낌. 정말 끝까지 갔어요. 숨이 막혀요. 보다 보면 진짜. 그래서 이게 너무 기대된다. 후기가 있는데 잤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저랑 같이 보면서 왜냐면 잤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시각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포기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포기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이건 맞아, 다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면서 진짜 숨 막힐 정도구나 진짜로.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보지 말라 했어요. 못 봐. 못 보실 것 진짜 같아요. 머리 아프실 것 같아. 딸 뭐 재밌어? 아니야 보지 마. 힘들어. 맞아, 힘들어.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세 번째가 나오면 무조건 볼 것이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의 명감상으로 이제 웨스 앤더슨의 단편을 가지고 왔었는데 내가 있게 해준 감독 중에 하나라서 약간 추억 보정이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단편선이 이 감독의 영화적으로 어떤 엄청난 발전이라던가 그런 게 있지는 않은데 내가 알던 이 감독이 그 사람이 잘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구나. 편하다. 그러니까 그 루어드 달 단편을 베네딕트 컴버배치나 랄프 파인즈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딱 그 감독이 연출하는 그 스타일대로 딱 차력쇼 하듯이 정면으로 쓰고 막 진짜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소설을 그냥 읽어 나가면서 자기들이 재현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연극처럼 막 배경도 막 밀리면서 나가고 막 되게 재미있게 연극 공연하듯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옛날에 웨스 앤더슨 영화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보던 내가 떠오르면서 왠지 그것도 그렇게 보게 되고 색감으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니까 색감 이렇게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그 감독이 또 잘하는 스탑 모션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확실히 잘한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고. 네, 너무나 이제 인증된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편을 그냥 후루룩 다 봤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언제나 훌륭하게 그 연출에 맞게 연기를 해내는데 그것도 되게 좋거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너무 잘하고 라이프 파인즈도 너무 잘하고 데이브 파텔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분들이 내 편에서 서로 이제 다른 역할들을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스크립트는 계속 읽으면서 자기는 또 액션을 계속 취하고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그래서 또 웨스 앤더슨의 전작들 봐야겠다. 개들의 섬 이런 거라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병가 동안에 나를 이뤄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좋아했던 작품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브리도 다시 정주행했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고 즐거워했던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나는 되게 많이 그런 걸 본 사람이 됐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네. 로얄드 달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 혹시 보셨었나요? 단편? 전 안 보진 봤어요. 않았는데 저는 예전에 그걸 본 기억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음. 전 반대로 웨스 앤더슨보다 로얄드 달에 대한 추억이 더 많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시각화했을까? 왜냐면 상상만 그치.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어렸을 때 사실 그 단편들은 좀 어렵거든요. 뭔 소리지? 조금 그렇잖아요. 맞아요. 애기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느낌? 그냥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영화로 보니까 이제 반대로 로얄드 달이 내가 이래서 이 작가를 어렸을 때 좋아했지? 그거를 오랜만에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어요. 맞아. 궁금하다. 어떻게든 뭐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어디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베스트 1으로 꼽은 건 사실 저는 베스트 1이 너무 많았어요. 하긴 많이 보셨으니까. 네. 근데 하나잖아요 결국은. 사실 마음속에 슬, 덩. 베스트는 원래는 안도르 시리즈도 굉장히 너무 좋아했었고 슬램덩크야 뭐 말해 뭐해인데 그래도 슬램덩크는 제가 많이 말했으니까 사이렌을 꼭 한번 영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마 이거 보시고 좋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화제가 꽤 많이 됐어가지고 근데 상반기에 이제 엄청났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이 여기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 보셨어요 근데? 네. 한 다양한 여성 직업인들이 6팀이 총 모여가지고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고 서로 이제 베이스 캠프를 뺏기도 하고 뭐 게임을 하면서 막 힘겨루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한 팀이 이제 승리하는 게임. 그러나 이겼을 때 얻는 것이라곤 나의 명예. 맞아. 멋있어. 보통은 뭔가를 주는데. 그렇죠. 멋있어. 네. 그냥 이겨도 본전 뭐 이런 느낌의 그게 오히려 더 너무 멋있는 거죠. 뭐 주면은 조금 안 멋있죠. 그 부분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직업도 여자가 한다는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뭔가 이미지가 좀 뭐 있거나 좀 생소한 뭐 경찰, 소방관, 뭐 군인도 있었고 경호원, 스턴트인데 이제 여성으로 이루어진 스턴트 팀, 그 다음에 국대 출신의 여자 운동 선수. 이렇게 뭔가 모아놓으니까 일단 그림이 너무 새로운 거죠. 나는 일상에서 여자 경찰, 여자 소방관 본 적이 없어 잘. 근데 또 다 모아놓으니까 또 모여지네. 다 짱세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의 새로우니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긴장감과 집중도가 엄청나가지고 스릴 넘치게 막 제가 사실 이거 쉬는 여행을 갔다가 밤에 긴장 한 많이 편을 하셨겠네. 틀어버리는 바람에 밤을 새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일 흔치 않아요. 저는 진짜 한 편 한 편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딱 끊고 내일 이거 봐야지 하고 딱 자요. 근데 이거는 못 참고 다 봤어요. 그리고 이게 머리를 쓰는 게임이잖아요. 서로 뒤통수도 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그 경우의 수와 나의 추측을 다 뭔가 해체하는 그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든 예능이라는 거구나. 맞아. 이런 걸 좀 이렇게 확 퀄리티를 올려줬던 그런 거였죠. 제작진의 진짜 그 열정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나도 약간 반성했고 스튜디오 모닥에 취업하고 싶어요. 혹시 듣고 지금. 계시다면 약 4년 차 네. 신입은 아니죠. 뭐 경력 중고신입인가요? 중고 신입 PD가 필요하시다면 어플릭스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소서를 다 네. 썼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단 막 연예인 뭐 브이로그식의 뭐 여행 다니고 집에서 놀고 이런 예능이 판을 치고 말자막으로 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말자막으로 계속. 모든 게 나오던 그런 게 아닌 게 일단 너무 신선했고 정말 편집과 제작자들의 연출과 구성만으로 이걸 몰입을 시킨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건 이제 천운이라고 하는데 그 출연한 사람들의 매력과 케미 미쳤어. 이게 빵 터지니까 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제 도파민 막 미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비하인드나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읽었는데 카메라 쓰인 대수가 뭐 100대가 넘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무인도 같은 야외 촬영에서 카메라를
개만이 설치해놓고 숨기고. 그거를 다 CG로 지웠다는 그 그런 부분이 비하인드에 이건 미쳤다.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이건 배워야 된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진짜. 이런 나 반성을 배야다. 하게. 진짜 나 정신 차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미장센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출연자들 자체가 미장센적으로 훌륭하다. 맞아. 이거는 이제 진짜 저는 다양한 강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체형이 다르다는 게 일단 저는 되게 좋았고 또 제가 요새 웨이트 운동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몸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무거운 걸 드는 것이 뭐 좋은 거다라거나 뭔가 방향이 한 곳으로 정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강함이 다 다른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는 일장인데 근데 그것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경우세가 많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좀 마음이 많이 갔던 분이 그 왜 국대 출신의 클라이밍 선수잖아요. 되게 조그마신데 맞아. 어깨 팔이. 어깨랑 막. 이만해가지고 풀업을 장난으로 하는데 막 너무 막 멋있게 하시길래 김민선 선수. 김민선 선수. 맞아 맞아. 보면 막 소방관 팀 막 키 이만하고 막 누가 봐도 힘세게 생겼는데 그런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베이스 캠프 막 척척척 막 올라가서 막 깃발 뺏으려고 하는 막 그런 게 너무 막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본 날에 막 헬스장 가서 등 막 열심히 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말면서 약간 그런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니까 맞아 진짜.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하는 되게 어떤 사명감에 넘치는 명언들이나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진짜 한 3-4번 돌려본 것 같아요. 계속 일상적으로 막 그 직업인들 자체에 대해서도 아 이렇게 직업에 진심이고 사명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구나. 사실 좀 약간 낡아가지고 나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막 염세적인 생각하고 뭐 했는데 아 이러지 말자 이런 분들도 있다면서 힘이 났군요. 네, 되게 힘을 진짜 많이 얻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봐야겠네. 진짜 또 봐야겠다. 너무 멋있어요. 그 막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진짜. 장면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를 반드시 찾아내서 넣고 마는 제작진의 그런 집념이라던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되게 군인팀이랑 소방팀 너무 좋아하는데 군인팀은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일 드라마가 많았죠. 제일 이 프로그램에 걸맞는 팀이다. 맞아. 어떻게 살상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보통은 되게 막 페어플레이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린 괜찮아 뒤통수 쳐도 돼 살아남으면 되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세게 막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역시 군인이야. 멋있어. 어떻게든 사는 게 네.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게 약간 국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페어플레이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정해진 안전한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저건 나는 말이 안 되는데 쟤는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었어. 너무 그것도 좋은데? 되게 제작진이 잘 캐치를 한 거죠. 맞아요.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들어줬겠지만 그 캐릭터 그 본인의 매력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 근데 그게 진짜 다 잘 맞아서 빵 터진 게 사이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 했으면 할 것 좋겠어요. 같은데? 하려나? 재밌던데? 저는 해야 되지 진짜 않아요? 보고 나서 너무 웰메이드고 그니까. 돈도 진짜 많이 들인 건데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보는데 약간 그 조금 건너가면 맞아요. 더 많이 맞아. 봐야 하는 작품인데 그만큼 안 보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맞아. 기억나요. 그래서 꽁치랑 사이렌 얘기를 할 때 이거 투자 어떻게 받았지?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 제작에 대한 얘기를 엄청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그 정도로 스튜디오 모닥이 어디지? 계속 맞아, 이렇게 맞아. 찾아보고 여자 그랬었던 PD라는 것도 맞아. 되게 네, 이은경 PD. 맞아요. 그래서 시즌 2를 꼭 준비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더 잘 됐어야 지원자가 되는데. 한 분 네. 계시기 때문에 조조 이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조조 아닌데 어떡하지? 아니 괄호치고 써요. 댓글에 슬쩍 메일 주세요. 질문으로 던져달라고 하세요. 인생 목숨 바칠 수 있는 영화. 암호. 면접장에서 뵙겠습니다. 맞아요. 센 놈이란 붙자.
센 놈이랑 붙자. 센 놈이랑 붙자. 저 에피소드 이름이 진짜 미쳤어요. 다 제목이. 맞아요. 맞아. 다 그 명언으로 꾸며진 그 타이틀과 사실 이 명언들 만화에서 봤으면 이거를 이 멋진 진짜, 언니들이 어. 하니까 이런 거 뭐지 뭐 아니 우리를 누가 이기겠어 결과로 입증해야지 상관없어 승리만 할 수 있으면 제가 읽으니까 그렇게 너무 읽으니까 되게 근데 거기서 봤을 땐 그게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찰떡이었다고요. 와 진짜 음. 또 보고 싶네요. 대단했어. 진짜 새해를 뜨겁게 썼는데. 새해였나요? 네, 완전 거의 연초였어요. 연초였어요. 진짜 상반기에 연초였어요. 이제 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늦게 본 편이긴 했는데 저도 좀 늦게 봤는데 네, 뒤늦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는데 대단했지. 네, 다음은 창마의 스릴러 없는 베스트 3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괴물이 약간의 스릴러다. 스릴러인 것 맞아요. 같아요. 장르에 스릴러 적혀 있는 네. 곳도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스릴러로 최고는 뭐 괴물인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 오고 싶었는데 못 나도. 보고 와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저도 길을 쓰고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 전에. 실패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유니버스는 앞에서 조조와 세호가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약간 감상이 어땠냐면은 전반적으로 되게 고퀄리티들은 많았으나 막 와 진짜 좋다 이런 거는 올해 저한테 영혼을 많이 울리고 목숨을 목숨을 바치는 바치는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 안 바친다고요 왜 자꾸 안 바친다고 해? 목숨 바쳐 빨리. 무서워 무릎 꿇자. 네 그래서 뭐 아파트리 이웃들이 수상해 3도 야, 고민을 그거 좋아하셨잖아요. 네 3가 또 나왔어요 올해. 어. 그래서 3도 완주를 했고 그다음 천맨밀 옛날 영화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인천 필름 페스티벌 주간에서 재개봉을 해서 제가 천맨밀을 한 4번인가 봤는데 항상 그냥 집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왔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영화관에서 왜안 뽑았어요? 아 근데 올해 영화가 아니라 예, 얘기를 또 너무 많이 올해도 했어. 아니고 예전에 영업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 얘기한 적이 영화니까. 있긴 하지. 네 그리고 올해 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퍼스트 러브 하츠코이 아. 일본 드라마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몇 주간 1위를 하고 있는 음. 이 드라마도 보고 되게 이상한 그런 감정을 느꼈답니다. 무슨 이 이상한? 노래 혹시 우타다 히카루의 네, 퍼스트 러브? 알아요. 저는 일본 문화를 사실 나이 들어서 되게 받아들인 상황이어서 그 이런 추억이 없어요. 노래나 뭐 영화 드라마에 대한 추억이 없는데 이 노래는 이 드라마가 이 노래에 영감을 받아서 그 각본이 쓰여진 그러니까 제목부터 퍼스트 러브잖아요. 하츠코이가 첫사랑이라는 일본어래요. 그래서 뭐지 막 유명하대 이 노래 알고 봤더니 막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맞아요. 그 앨범이라대요. 근데 들었는데 난 이 노래 분명히 처음 듣거든. 근데 들어봤어? 중고등학교 때 나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거 진짜 첫사랑 가사 뭔지 알아요? 진짜 가짜 추억 조작 막 첫사랑 당신과 키스를 했는데 입에서 담배 맛이 났어요 이런 가사예요. 되게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절 감성 있잖아요. 그 나이 때 감성인데 나 지금 30 몇 살인데 이 노래 들었더니 기억 조작되는 거예요 진짜. 나 이미 첫사랑을 일본에서 했어. 그 정도로 힘이 너무 센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왜 1위를 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저 이걸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브런치 글도 썼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해서 네, 노래와 이 드라마에 대해서 갖다 추억이 생기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제 깨고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유니버스를 3위에 그래도 꽂았던 거는 아까 이제 두 분과 함께 네. 얘기했던 부분이 너무 컸고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맞아.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는 경험은 다른 것 달라. 같아요. 집에서 이제 드라마 보는 거랑. 맞아. 영화관을 살립시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꼽았고요. 자, 2위 너무 좋았네 상으로 이제 괴물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예전에 브로커 보고 대차게 다들 나가지 않았나? 다 나갔죠. 아, 네. 나갔죠. 대차게 나간 갔잖아요. 정도가 아니죠.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더 이상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슬펐어.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진짜 맞아. 너무 슬퍼가지고 되게 걱정을 하고 기대도 좀 많이 내려놓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너무 지금 좋아서. 다 난리 나가지고 안 봤어요 아무도 여기? 근데 못 진짜 봤어.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아무 말도 안 나 할게요. 무조건 이거는 볼 거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맞아.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네, 궁금해. 거기까지만. 그리고 저 이동진 평론가 그 언택트 톡을 봤어요. 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도 말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좋아해요? 네, 그게 티가 나고. 와. 아 그래서- 어떡해 너무 네. 기대돼.
아니 너무 기대하면 안 되나?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좋은 것 같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네. 그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만드시는 분이 왜 브로커를? 아니 이거 댓글이 너무 웃긴데 왜 우리 지은이에게 왜 그랬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 줄 알면서 그러니까 속상해. 그 영화 주인공이 애들이잖아요. 포스터에 나오는 애들. 또 제가 애들 얘기에 또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었나요? 네, 많이 울었어요. 오, 나올 때 거의 뭐 눈물이 막 콧물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막 알죠 그 딱 꺼지고 이렇게 크레딧 막 오르는데 이제 울잖아요. 근데 옆에서 다 이러는 애들 다 훌쩍훌쩍 수가 다 없는. 그래서 아씨, 나만 웃냐 울었어라고 아니구나. 물어볼 필요가 필요 없는 없는. 진짜 그냥 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거리네. 막 언택트톡이라서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화장실 가고 막 이러는데 다들 막 울고 훌쩍훌쩍 거리면 화장실 가고 눈 뻘개져가지고 가고. 아이고. 지금 관 2개면 괴물 본 사람들은 울면서 나오고 서울에 본 사람들은 화내면서 풍년이네. 재밌네. 요즘 영화 서울에 괜찮더라고요. 본 봤어요? 안 안 봤어요.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화 많이 재밌다고 내셨어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할까 솔직히 봐. 저는 화보다는 당연히 화도 나는데 음. 화보다는 다 알잖아요. 이 역사는 이미 스포니까 아는데도 안돼 재밌어. 자꾸 희망을 걸고 자꾸 긴박감이 드는 거야. 다 아는 얘긴데 계속 긴장감이 들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만들었네. 저기서 잘 저기서 만들었네. 막 이러면서 잘 만들었어요. 잘 자, 한번 만들었다. 보세요. 네, 황정민이 거의 뭐 전두환을 삼켰답니다. 어. 네, 황정민을 아무튼. 보호하자고 다들 막 그러고 있다는데요. 황정민을 보호하자. 네. 이 괴물은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 꼭 보세요. 영화관에서 꼭 알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무섭나요? 에? 스릴러에 그렇지 약간 않아요? 있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안 무서워요. 안 많이 무서워요. 예고편이 너무 무서워요. 저 예고편 안 봤어요. 근데 예고편이 안 조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그래요? 분위기가 약간 그럴 수 있지. 무엇도 스포당하고 싶지 아니야. 않아요.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그리고 저 세 분 다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네. 자, 그래서 대망의 대망의 너무너무 좋았네 상은 애프터 선입니다. 네. 애프터 선. 사실 우리 쉬고 있을 때도 애프터 선을 보라는 그 창마에 자꾸 말이 그랬어요? 있었나요? 네, 보세요라고 막 해가지고. 아 우리 카톡방에 얘기했었나? 네. 그때 제 봐야겠군. 우리 쉬고 있을 때. 음. 맞아요. 요즘 눈물 많아졌어. 애프터 선 보고도 엄청 울었거든요. 애프터 선은 보고 오열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 울 수밖에 없. 진짜 오열했어요. 안 울었어요? 난 울진 않았어. 진짜? 그냥 생각이 많아지긴 했어요. 정말 저는 진짜 오열했답니다. 뭔가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우신 아니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저 죄송한데 때문에 아니요. 늘 아닙니다. 개인적인 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부녀 관계보다도 그냥 그 개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짠해서? 짠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음. 그 주인공인 소피의 지금 나이에 그 아빠인 거잖아요. 그쵸, 연령대가 그쵸. 비슷한.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순간 확 감정이 덮쳐오면서 그러니까 또막 죽음 이런 거에 대해 약하니까 또 막 엄청 울었죠. 근데 죽었다고 나오나요? 사실 그거 알 죽은 수 거죠. 누가 없잖아요. 봐도 죽었어.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거. 그래? 음.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죽은 거예요. 그거. 아이, 뭐로 죽었어요. 보셨어요? 뭐로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냥 지금 없을 뿐, 내 옆에 없을 뿐. 근데 그건 그게 너무 명백하게- 우리의 개념적으로 어. 받아들이면 죽음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옆에 없다는 게 어. 그냥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서였는데 근데 죽었으니까. 죽은 거니까. 그 딱 그 연출이 그래서 죽은 건데 죽었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연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게 다 한 번에 와닿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 좀 설명해 주세요.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일단 찬물을 뿌려가지고. 애프터 선은 올해 개봉한 영화고요. 샬롯 웰스라는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의 주인공이 소피, 그러니까 어른이 소피는 20여 년 전에 어린이던 시절, 11살이던 꼬꼬마 시절에 아빠와 함께 튀르키예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캠코더 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제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인데 저한테는 뭔가 이게 일종의 로드트립 영화기도 하고 회고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영화를 볼 때 어떤 포인트가 좋았냐면은 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 뭐 11살이든 8살이든 되게 어린이던 시절에 내가 보던 어른들의 모습 그 기억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내가 또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거리를 느끼다가도 되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 되게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다 무수하게 있는데 이제 영화 그런 소피의 시선이 이제 그런 식의 시선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피가 이제 나이가 들고 비로소 아빠와 비슷한 나이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아 당시에 아빠가 어떤 감정을 겪고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른이 돼서야. 아, 이 포인트가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들을 하니까 뭔가 어렸을 때는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서 내가 그때 엄마나 그때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건 나도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다는 것의 어떤 방증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너무 늦게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을 이제야 이해했다라는 이상한 부채감과 뭐 이상한 그런 감정들 여기서 또 K 장녀의 어떤 그런 게 근데 이거 K 장녀도 K 장녀인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맞아. 그런 마음이 이건 좀 K 많이 장르랑 상관없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감정이 되게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줄거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 차이도 사실 많이 나지 않는 친구 같은 아빠랑 소피의 이 두 부녀의 이제 아름다운 여름 휴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영화는 훨씬 더 깊은 뭔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보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감정의 어떤 파고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막 가끔 지금 흐릿하게 남아있는 내가 어른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지금도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추억이기도 하고 되게 비극적이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까지는 그냥 나만 이런 감정을 그냥 갖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에서 이거를 재현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경험이고 누구나 이런 거를 다 겪었는데 이걸 이제 영화에서 맞아. 딱 보여주는 게 막 지금 생각해도 저는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난 너무 먹먹했고 막 엄청 많이 울기도 하고 특히 그 마지막에 아빠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진짜 꺽꺽거리면서 오열을 했습니다요. 그래서 네 이런 스토리도 너무 좋지만 미장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네, 저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유럽 여름, 특히 그 튀르키예 해가 쨍쨍 내리쬐는 지중해에 있는 그 도시의 어떤 뜨거운 열기와 아이스크림 녹을 것 같고, 뜨끈. 네, 그 밤에 왜 그 막 뭔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밤에 막 아빠와 뭐 혹은 친구들과 놀다가 이렇게 숙소로 털레털레 들어오는 그런 여름 공기, 여름밤 공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었고, 연기도 사실 되게 이제 나이가 어린 아역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당연히 너무 좋고. 근데 그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빠도 그 어린 애가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의 그 모습과 아빠 자체의 그 개인의 자기가 오롯이 느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맞아. 잘 이렇게 맞아요. 각각 잘 표현을 해서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고 왜 찬사를 이렇게 받았는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제도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54개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았고 무려 131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던 그런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진짜 너무 오래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되게 짠하게 계속 길게 남았던 그런 영화여가지고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아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청합니다. 진짜 기억을 맞아. 얘기한 영화 중에 전 제일 잘했다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되게- 너무 아프고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보고 맞아. 나서. 맞아. 나의 어렸을 때의 어떤 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걸 처음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 생경한 그 기분.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그 감정이 너무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면도 너무 멋지고 프레임을 되게 특이하게 쓰잖아요. 되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걸려 있고 막. 근데 그런 것도 다 새로웠지만 저는 원래 이제 나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가? 저는 그 소피가 아빠를 바라보는 그 감정이 다 하나하나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 휴가 내내 진짜 지루한 휴가를 보내잖아요. 사실 되게 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간 소외된 느낌이잖아요. 맞아. 소피는 계속해서. 맞아. 근데 그래도 아빠 앞에서 늘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잖아요. 그 아이가 애쓰는 걸 사랑받는. 보는 그 아시죠? 그 짠함. 아빠를 사랑하는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빠도 그걸 안다? 근데 서로 노력하고. 그만큼 돌려주지 안 못해서 되는 거야. 죄책감이 계속 막 쌓여 막. 어.
그 장면 있잖아요. 아빠가 그 폭발해가지고 바다로 바다로 튀어나갈 때 뭔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부모 아빠와 딸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알콩달콩 다정 혹은 뭐 되게 서로 뭐 미워하고 이런 일차원적인 감정이 아니라 맞아. 되게 이 비껴가는 이 감정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새롭고 마음 아팠어요. 역시 엘리만탈이 1차원적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전 또 뭐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한테 음. 영원히 엄마 아빠잖아요. 음. 그 엄마 아빠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그 음. 한 개인의 어른이라기보다는 근데 특히 어릴 때는 그게 훨씬 지배적이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이기 전에 어떤 한 개인이고 그걸 이제 이해하는 데까지 나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여기 나오는 소피도 그런 걸 겪은 거잖아요. 맞아. 지금 11살인데. 네, 그걸 이제 너무 느껴지고 그 아빠가 그 영화 안에서 자기 자체를 너무 버거워하는 그 맞아. 모습들이 너무 그려지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을 거 아니야. 20대 30대 때 나 낳고 뭔가 애도 길러야 했겠지만은 자기 자체로도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들로 그랬을 텐데 사실 나한테는 그런 거 모두 싹 다 지워진 채 그냥 우리 엄마 아빠였던 거지. 나를 키우는 그냥 양육자로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야 이제 나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되게 잘 건드리는 영화였다. 그래서 너무 맞죠. 좋았어요. 정말 오네 울어. 울지 않았습니다. 거의 울어 지금. 벅차. 그런 거는 그냥 언뜻 내 기억 속에 스치고 그냥 가버리는 건데 이 감독은 그거를 포착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맞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해. 근데 그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었을 거야 맞아. 분명히. 진짜 엄청 보편적이고 엄청 강렬한 감정인데 사실 많이 안 다뤄진 이 소재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대단해. 기어이 만들고야 많은 거. 그리고 엄청나게 탁월하고 딱 맞는 표현법을 찾아내는 거. 맞아. 혹시 약간 미쳤어. 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잖아요. 약간 모르셨나요? 감독의 자전적인 뭔가 그건 있다고 몰랐어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 소피와 그 감독이 여성 감독님인데 뭔가 이 연결되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전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함 또는 디테일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이 영화에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뭔가 한을 뭔가 한풀이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저는 특히 그래서 이런 거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정말 멋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자 마지막 아주 핫한 너무 주제를 들고 기대돼요. 오신 네. 3위 꽁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1등, 비밀의 1등, 대외적인 1등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일단 개인적인 1등으로 39일 한 게 제가 그 당시에 적어놓은 지금 메모를 다시 보고 있는데 별 5개 만점에 5개를 줬거든요. 그 이제 엄청 줄줄 울면서 봤었어요. 이 드라마를. 이 드라마가 강렬하게 뭔가 저를 바꾼 게 한 가지 있다면 입양과 관련된 거예요. 보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자주 보는 창마라던가 이렇게 막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은 당연히 해보기도 했고 뭐 그랬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도 입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 우리는 절대 버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절대 버림받아서는 안 될 존재에게 뭔가 다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기회가 되는 것, 그게 입양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입양에 대해 제가 개념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침 아기도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이들의 귀함에 대해서 많이 와닿았던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고 마지막 회에 저 줄줄줄줄 울면서 우리 집 근처에 보육원이 어디 있을까 검색을 했는데 이 기회에 얘기를 하자면 검색했는데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지척에.
진짜. 저는 약간 그냥 교회에 좀 몇 개 이렇게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검색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구 안에 바로 근처에 버스로 한 30분 거리에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변두리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서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충격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기부를 해야지 하고 검색한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하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3개 중에 다 사이트 들어가 보고 제 마음이 가는 곳에 기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삶을 좀 약간 바꾼 작품이어서 네, 개인적인 1등으로 꼽았고요. 네. 그리고 부끄러웠는데 이걸 꼽는 것이 네, 제일 궁금한데. 비밀의 1등. 이것은 이제 쉬는 부부가 근데 진짜 잘 만든 예능이에요. 한국예능이에요? 한국 예능이고 MBN이 그 편성을 했고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되게 금기로 다루어졌던 이 부부 관계. 이게 정확히 말하면 부부의 성관계인데 이 성관계라는 이 금기된 소재를 이렇게 수면 위로 번쩍 들어올렸어요. 진짜 번쩍 들어올려서 예능 소재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기였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결혼을 한 커플이든 결혼을 안 한 커플이든 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지 않든 누구나 이 성생활이라는 소재를 평생의 어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지요. 네, 네, 브라운관에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네, 얘기해봅시다 우리. 음순, 진짜? 질사정, 어. 음핵. 그게 다 음경. 이런 말을 하진 않죠. 핵. 이번 에피소드 19금 달아야 돼. 에이 이게 무슨 19금? 아니죠. 19금 안 달아야 돼요. 왜냐 이 모든 것은 그래? 다 생물학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그럼 전체 연령가를 달자. 예. 네. 이거 오히려 이런 말들을 맞아. 쉬쉬하고 근데 순. 무슨 구호 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클리토리스 뭐 이런 말들이 부끄러워서 약간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하기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진행자들이 앉아서 막 신동엽이랑 진짜 유명한 신동엽 씨 나와요. 네, 빠지질 않아. 성으로 유명한 분. 너무 잘해. 나 빼놓으면 너무 억울하지. 신동엽 너무 잘해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근데 너무 유익하고. 이게 이런 게 EBS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유익해서. 그래서 그 출연자들이 이제 그 쉬는 부부인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그 개념이 있대요. 횟수가 있어요. 뭐 한 달에 몇 회가 안 되면 의학적으로 그거를 쉬는 부부라고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속되면 당연히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섹스리스 커플을 위한 그 다양한 코스들이 있대요. 네. 워크샵도 되게 비싸고. 근데 한국은 그게 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말할 데도 없고 어디서 도움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되게 용기 있게 MBN이 예능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커플들을 출연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수업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 부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예능이거든요.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그 부부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설문지를 서로에서 바꿔보는지 이런 약간 학습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완전 그 당시에 초인기 다운로드 어디서 하냐고 시청자 게시판에 엄청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막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공짜로 배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유익한 소재예요. 그래서 되게 감탄하면서 봤고 내가 만약에 시리즈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교육 방송이다. 근데 되게 누가 봐도 재밌잖아요. 아주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몇 회였어요 총? 10번? 네, 12부작이네요. 진짜 낯선 주제예요. 그쵸. 되게 낯선 한국 주제죠. 예능에서 보기 엄청 그러게.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우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대외적인 1등.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저도 이 3개를 꼽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해. 특히 대외적으로 1등 꼽는 게 힘들더라고요. 고를 비밀이 게 너무 없어서 강해서. 아니면 고를 게 많아서. 고를 게 없어서. 없어서. 네, 저는 올해 많이 일단 못 봐가지고 뭘 소개를 해야 될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파벨만스를 가져왔는데요. 네. 네, 근데 충분히 네, 소개하기 좋은 멋진 영화라서 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보셨죠? 저요. 아, 창마가 봤군요. 봤습니다. 조조랑 세호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영화도 올해 상반기에 개봉했던 거예요. 3월 달에. 그 해외에서는 이미 작년에 개봉을 했어가지고 뭐 아카데미라던가 이런 온갖 시상식에 다 불려갔던 되게 손꼽히는 작품이고 그 아카데미 그 작품상이 제일 크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에에올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경쟁하던 작품이에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든 진짜 사실 뭐 아쉬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와. 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짜. 작품이라서 오히려 안 뽑고 싶었던. 음. 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마지막 5분만으로도 소장각. 입니다. 일단 이 지금 영화는 웨이브나 티빙, 왓챠, 애플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제가 한 줄평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최근에 새로운 생활 지침을 하나 세웠는데 책이든 영화든 딱 한 장면이라도 내 마음을 훔쳤다면 주저 말고 소장하자. 라는 생활 지침을 멋있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 5분만으로도 소장각이다. 어떻게 소장해요, 영화? 피지컬하게? 평생 대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네. 그런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주인공 샘이라는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 소년의 특징은 영화에 완전 뿅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배경이 이제 그 1900 초반인데 그때 처음으로 영화관에 엄마 아빠랑 가가지고 기차가 충돌하는 장면을 봐요. 전복되는 기차를 보고 완전 거기에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이 영화를 직접 막 이제 여동생들 데리고 막 영화 찍고 다니고 막 보이스카우트 애들 데리고 영화 찍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찍어 가는데 두 가지 시련을 만나요. 하나는 이 아이가 엄청 행복해 보이는 가족에 살고 있거든요. 되게 화목한 엄마랑 아빠랑 엄청 뭐 예술가적인 재능도 있고 엄청 발랄한 엄마예요. 그리고 천재 과학자인 아빠가 있어요. 부부도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귀여운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 보이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렇지 않았다. 이 가족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이게 이 소년에게 첫 번째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천재 과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요. 마지막에 이제 IBM 이런 데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A 입장에서는 새로 전학을 가고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집안이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심했나 봐요. 그 유대인 아이에 대한 그 학교 폭력. 그러니까 막 그 일진 애들 같은 애들이 엄청 괴롭히고 뭐 신체적으로도 때릴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이것저것 막 폭력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소년의 성장기에는 이런 시련이 주어지죠.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이 성장기가 특히 이제 아이가 푹 빠진 영화, 넓게 보면 창작하는 것, 예술에 대한 뭐 동경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되게 입체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제가 왜 베스트로 꼽을 만한지 왜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완벽에 가까운 영화라고 말씀드리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장면. 이 5분이 정말 좋거든요. 이제 지금 스포를 못해서 약간 답답한데 이 마지막 장면을 포함해서 이 영화는 진짜 창작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소장을 해야만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 네, 새우 좋아하실 거예요. 성장기를 다룬 작품은 정말 많지만 그게 영화를 만드는 거랑 연결되어 풀어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었는데 좁게 보면 영화지만 넓게는 예술이고 창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작을 하는 일에 있으니까 되게 나의 일? 그런 거랑 일단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계속 관객한테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왜 우리는 영화를 보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또 영화를 만들지? 왜 안 만들 수 없는 걸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종 자체가 계속 이걸 해왔잖아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를 꼽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영화 기차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는 영화 있잖아요. 그 장면을 집에 와서 계속 재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한밤중에 장난감 기차를 충돌시켜가지고 뻥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아빠는 섬세한 장난감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혼을 내요. 근데 엄마는
딱 한 번만 충돌을 시키고 대신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랑 같이 벽장 안에서 영사 돌려가지고 보거든요. 그때 엄마가 말해요. 이렇게 하니까 기차는 망가지지 않았고 더 이상 기차 부딪히는 장면이 무섭지 않겠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문장은 아니지만. 감동 겁나 받았어요. 지금 날 건드렸어. 근데 이런 장면이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예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씩 그 다른 이유들을 쌤의 성장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이 보면서 아 그래 되게 끔찍하고 무서운 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면서 약간 해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구나. 맞아, 스릴러도 그렇죠. 그렇지. 저도 되게 이 쌤이 영화를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언젠가 그 누구지 창만지 새우가 저한테 꽁치는 보면 괴로운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신 제가 적이 했던 것 있거든요. 같은데. 근데 그때는 되게 무슨 말인가 정말 내가 그런가 생각했는데 곱씹을수록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진격의 거인 힘들어. 네, 근데 저 이거 너무 좋아해서 사실 세 개 중에 하나 꼽으려고 생각하다가 그러게요? 파이널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아직 못 봐봤는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충격을 주는 작품이거든요. 그쵸. 어떤 사람이 작가한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저는 애니메이션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그 인터뷰 보고 그냥 진짜 꽝 한 대 맞았거든요. 일단 진격의 거인 정말 고통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약간 보통 콘텐츠를 만들 때 내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깨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작품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약간 저의 관점을 약간 좀 넓혀준 이런 식으로 넓혀주는 인터뷰였는데 딱 이 쌤이 영화에 푹 빠지는 그 첫 장면이 이거랑 너무 확 맞닿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나는 요즘 제작을 못하고 혹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된다면 혹은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어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되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었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러했지만 뭐 제작을 하시는 분들 혹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좋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완성도예요. 이게 진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인데 이 영화도 되게 유명했던 게 자전 영화거든요. 아까 그 애프터선에 대해서 새우가 이야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결로 이동진 평론가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떤 감독이든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작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스티븐 스필버그에게는 이게 그 영화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의 그 뒷 히스토리가 또 되게 좋아요. 이게 실제로 자전적인 이야기이고 되게 많은 부분이 사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차 충돌하는 그 영화가 실제로 어린 스티븐 스필버그가 처음으로 봤던 엄청 인상적이었던 영화고요. 그 영화 자체가 거의 최초의 영화잖아요. 맞아요. 엄청 유명한. 네. 그 영화로 영화에 푹 빠졌고 실제로 엄마는 되게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예술가 기질 다분한 여성분이셨고 아버지는 실제로 과학자였고 여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스포라서 말씀 안 드렸던 그 가족의 시련도 실제 있었고 유대인이라서 받았던 학교 폭력 실제로 있었고 모든 게 다 실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실제를 재현한 게 아니라 당연히 뛰어난 감독이 만든 새로운 서사로 완성도가 엄청 좋아요. 최고의 스텝과 최고의 배우가 만났습니다. 그 민헨이랑 링컨이라는 작품을 같이 각본했던 각본가가 같이 이걸 썼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직접 각본에 참여한 거는 딱 2개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AI. 엄청
옛날이잖아요. 뭐. 네, 그 진짜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각본을 직접 하지는 않다가 이거는 한 거예요. 왜냐면 자전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16년 전인가 그 이 각본가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대요. 와. 그때 그냥 영화 찍다가 뭐 쉬는 시간에 감독님은 어떻게 영화를 찍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가 처음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은 시련도 나오고 막 하면서 약간 상담받는 기분이 들었대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그러면서 그 각본가가 감독님 이 이야기는 꼭 영화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바로 안 했냐면 아까 그 가족의 시련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공개됐을 때 영화화 됐을 때 가족이 받을 상처가 신경 쓰여서 계속 고민했구나. 못했던 거예요. 전 이 지점이 사실 이 영화가 좋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개했다는 점이요? 돌아가시고.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그 게다가 저는 배우도 너무 좋거든요. 세 번째 이유 전에 아직 완성도 부분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폴 다노가 아버지 역할을 해요. 근데 저 폴 다노가 나오는 모든 작품이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이상하게 이 배우가 나오는 작품은 신뢰가 저도, 생겨요. 저도. 이번에도 너무 연기를 미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연기가 아닌데도 빠져들어요. 절제된 그 연기. 아버지의 천재 과학자고 되게 기분이 일정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미셸 윌리엄스가 엄마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배우 작품을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캐릭터랑 진짜 착붙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신예라고 하는데 어린 샘을 연기한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배우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랑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뭐 음악 감독, 촬영 감독들이 다 총출동한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특히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 몇 장만 봐도 카메라가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티븐 스필버그의 재발견. 이것은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를 잘 몰랐기 때문인데요.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감독이라서 오히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그럴 수 있어. 뭐 E.T. 뭐 조스 뭐 옛날 그런 것들 사실 블록버스터를 네, 그래 뭐 잘 만드는 감독인 건 알겠습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감독으로서도 되게 뛰어나지만 사람으로서도 되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잘 모르지만 보통 되게 거장들 중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레에다 씨요? 그 정도면 양반이고. 일어섰잖아요, 다시. 네, 저 우디 앨런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그런 논란과 구설이 네네네.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이분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깔끔. 깔린. 그래서 일단 마음이 놓여. 되게 중요하다고요. 거기다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너무 멋진 어른인 거예요. 되게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감독이지만 욕심날만 하잖아요. 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제작자로서의. 근데 가족이 상처받을까 봐 저는 16년 동안 이걸 안 했다는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럼 진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고 본격화한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여동생들한테 미리 다 시나리오 읽혀봤대요. 너희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반대하면 이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 와. 하지만 다 허락을 오케이 한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보시면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되게 이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두 부모가.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샘인 주인공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분명히 여러 시련을 겪었을 게 보여요. 근데도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이해가 느껴져요. 이제 다 이분도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보는 이 40대 시절의 부모는 또 다른 거죠. 이해의 폭이 느껴지고 맞아. 내가 여동생이었어도 오빠 해라고 했을 것 같은 전혀 이 파벨만스 이 가족에 대한 영화인데 이 가족이 진짜 시련과 비극과 불행이 있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싶고 그래도 괜찮다로 잘 마무리가 돼요. 그게 되게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랑이 넘치는 가족. 그러네. 맞아요.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영화 절대 아니고요. 아하. 오히려 소년의 성장기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가족은 오히려 시련을 주는 맞아. 환경인데 근데도 그 가족을 따뜻하게 그렸다. 맞아. 가족을 음. 보는 시선이 너무 좀 배울 점이다. 맞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인간을 도구화하지 않고 있다. 캐릭터를 도구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느낌. 가족을 가장 인간으로 보기 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가족이니까. 맞아.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게 가능한 어른인 거죠. 맞아. 맞죠. 그것도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엄청 좋아요. 봐야겠네. 보자. 네, 그래서 충분히 되게 곰곰 생각해볼 만한 작품이었다. 엄청 막 스펙터클하면 있지는 않지만 두고두고 생각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외적인 1등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뭐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되게 또 1년 동안 열심히 본 것과 감동을 준 게 전부 다 달라서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재밌다. 근데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아, 좋네요. 아, 스트레스도 네. 뭔가 풀리고 이런 또, 맛이 있었지. 네, 이런 영화도 맞아. 당하고 보고 싶다는 맞아. 욕구도 막 들고 아 홍군에서 너무 말 빨리 한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았습니다. 네. 발음도 엄청 셌어. 오랜만에 말하니까 이거 주체가 안 되네. 맞아. 주체가 안 되네요. 맞아. 그 뭔가 항상 녹음 오기 전에 가끔 귀찮다 생각은 하지만 녹음하고 나면은 되게 에너지가 좋아진다는 걸 매번 맞아요. 느끼니까 맞아. 또 끝나고 어떨까 기대도 되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말하면서 되게 서로 좋은 얘기, 좋은 에너지를 뭔가 남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저희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지만 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병가까지 내고 막 이럴 정도로 바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이 안 중요한 시기가 있겠나마는 뭐 네, 많이 정신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 녹음을 또 꼬박꼬박 챙기고 매주 또 이렇게 나가게 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기약 없는 그런 쉼을 계속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건 모르니까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오늘처럼 깜짝 찾아온 것처럼 또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너무 영원한 안녕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시고요. 그냥 저희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 미련 장난 네. 아니게 많음. 그 미련은 우리가 있다. 많죠. 저희도 꽤 그래도 오래 했고 되게 많은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댓글로 소통도 하고 막 얘기도 나누고 이런 거 너무 즐거웠거든요. 맞아요, 진짜.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좋았지만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뭐 상황이 안 되고 어려우니 잠깐 쉬자. 네, 무기한으로 일단은 휴식을 계속 취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예의 범절일 것 같아서 맞아요. 전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우리 소감 공유할까요? 뭔가? 좋아요. 네. 뭐 꽁치부터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문득 손가락으로 꼽아 보면 5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한 느낌? 맞아요. 네. 문득 지나고 나니 5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었고 제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어. 약간 그런 일 말고 다른 재밌는 거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시작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뜨거운 시기가 아플릭스에 한 조각 남았다 이런 느낌? 뭐 이걸 이제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요. 아무튼 아플릭스가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한때 약간 라디오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저의 진로를. 그래서 그 생각나요. 그 아플릭스 첫 녹음 때 이 라디오 PD가 할 법한 일을 내가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는 이 즐거움? 이게 또 사이드 프로젝트라 더 즐겁잖아요. 사실 본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즐겁고 설레고 약간 좀 해소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지금도 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댓글로 남겨주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네요. 네, 덕분에 컨텐츠도 더 열심히 봤고. 맞아. 음. 저는 5년은 안 했지만 정말 처음에 이거 같이 하자고 말씀 주셨을 때부터 그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제작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콘텐츠를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보기 싫어지고 영상 일을 하고 나서 영상을 더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저한테 쉴 시간을 만들어주고 생각해 볼 시간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가 진짜 풀리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제 인생에서 제일 정신없고 뭔가 막 바뀌는 시기에 그나마 꾸준히 할 수 있는 고정되어 있는 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만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수 조조의 넷플릭스 2가 시작됩니다. 뻥이고요. 뭔가 또 이런 재밌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진로도 생각해보고 취미도 생각해보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도 그렇게 더 저희가 없어도 재밌는 거 많이 보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도 참 즐거웠고 일단 이 네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뭔가 해본 활동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게 될 것 같고 지금도 솔직히 되게 아쉽기는 해요. 욕심은 늘 많은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기로 했고요. 진짜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너무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날 댓글 남겨달라고 막 징징거리고 그랬던 것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냥 저도 되게 이렇게 영화 얘기를 좀 곱씹어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다른 의견도 좀 들어보고 막 이런 경험 또는 팟캐스트라는 이런 매체로 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버시고 네,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때가 있는 법이겠죠. 뭐. 지금은 그 때가 아닌 거고 저도 아프고 난 뒤에 많이 내려놨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마음은 진짜 맞고 다들 아쉬움이 진짜 한가득인 상태인 거고 그리고 제가 조조는 아직 100% 어떤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세 명만 생겼을 때 이게 이렇게 오래까지 굴러간 게 난 정말 신기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오랜 시간 동안 했지. 이게 세 명이라서 같이 해서 가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진짜 역설인가요? 이 세 명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셋이 이렇게 현상까지야. 쉽지 않은데 진짜. 나는 우리 셋이라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요? 저는 좀 신기하다라는 셋이 좀 다른데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서 멋져. 뭐 그렇고요. 네, 너무 아쉽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네. 또 때가 있을 거고 인생은 길고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기회로 만날지 모르니까 다들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진짜요. 그리고 댓글로도 막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막 댓글도 맞아. 남겨주시고 그래서 진짜 저 막 죄책감에 댓글 못 열어보고 있다가 한번 열어보고 막 아직도 못 열어봐요. 저도 맞아.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죄송하고 하지만 결국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결말. 근데 정말 약간 특별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라디오 베이스의 이 콘텐츠라는 거는 더 친구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내밀한 친구, 약간 귀로, 그러니까 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귀로 듣는 맞아요. 거랑 이 거리감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100회 할 때 음. 그 구독자분들이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 음. 이런 거 말한 적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맞아. 늘 진짜.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오래 하면서 당연히 뭐 일터에서도 우리는 만나는 사이도 있지만 그래도 꽤 일터 바깥에서 하면서 또 뭐랄까 성장하고 바뀌어오고 성격이 또 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서로 지켜본 것도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시간 동안에 그러네요. 뭔가 또 조조도 예를 들면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맞아요. 또 상황이 달라졌고 맞아요. 또 시간이 흘렀고 우리도 음.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저는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했을 때 생각하면 또 지금의 우리랑 또 많이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았네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너무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니까 맞아. 영화 생각보다 없잖아요. 기회가 생각보다. 없죠. 진짜 되게 그리고 이게 컨텐츠를 리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속 얘기를 그럼요. 그쵸.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 그 조조의 그 가족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목숨을 낸 사람 같지만. 막 저의 막 비밀의 1등. 비밀의 1등을 공개하고 막 맞아. 막 숨든명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우리 되게 네. 아, 맞아. 엄청 사실 네. 되게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를 맞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러네. 맞아. 이게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또 그러니까. 익명이다 보니까 더 음.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그럼요. 오래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생각나는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분들을 읊고 싶지만 혹시 저희가 빠뜨리면 서운해하실까봐 맞아, 네. 그러간 안 하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말 안 해도 아시리라 네, 믿습니다. 진짜 정말 꾸준히 댓글 남겨주신 분들 후원도 해주시고. 네,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친구였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가 아쉽긴 하겠지만 12월 연말에 선물이 되길 바라며 맞아요. 하지만 이별 소식을 전하는 선물. 하지만 끝은 다시 시작이니 이 되돌이표 지금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다들. 자,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끝내보도록 끝내야죠 이제. 네, 마침표를 언제나. 찍을 땐 네. 정확히 또 찍어야 네, 되니까요. 그럼요. 네, 다들 자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였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두둥.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다 못 참고 한 1개월 있다 또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재밌는 게 있다며. 근데 막 진짜 웃기겠다. 진짜 백수 조조의 1화 막 이러면서.